그 2022년 여섯 번째 모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간파트 세 번째 강론 강의가 있겠고요. 이번에는 간의 양성 종양 중에 국소성 결절형 과증식과 간 선종 그리고 간 세포암에 대한 초음파의 다양한 소견에 대해서 김대진 원장님과 손준혁 원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강의 후에 케이스는 이재준 원장님께서 하고 그 다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진 원장님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네. 보이십니까? 잘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화면 쫙 차서 잘 보입니까? 네네네. 예. 전 대구 HC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 바탕화병 소화기내과 김대진입니다. 정례가 많고 이런 것 같아서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고 해서요. 그래서 일단 간암 검진에 대해서 약간 제가 살펴봤습니다. 다 하시겠지만 간암 검진 질 권리는 주로 이제 간 초음파하고 그다음에 알파 베타 프로테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 초음파는 주로 간 실질에 대해서 이제 하고 간 종계는 낭종, 그다음 1cm 미만의 종계, 그다음 1cm 이상의 고용 종계, 그다음 위치, 크기, 그다음 기타란 이렇게 이제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판정 구별을 보면은 간암의 실소견이 없는 경우, 그다음 추적 검사가 필요한 3개월 이내 하는 것은 주로 알파피토프린 정상이지만 1cm 미만의 새로운 종계가 발견되는 경우, 알파피토프린 정상보다 초가 아닌 경우, 초음파에서는 간암 의심하는 게 없는 경우, 그다음에 간암 의심하는 경우 정밀 이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파피토프로테인의 정상 범위를 초과하면서 두 가지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두 가지 같이 있는 경우, 그다음 랩과 알파피토프로테인 고용 종계가 생길 경우, 아니면 1cm 이상 명백한 고용 종계, 관문맥이나 간문맥 혈전, 간과 혈당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되고, 그다음 기타 소견 이렇게 하는 거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간암 검진 기록 보면은 지방간인 경우에 여기 이제 클릭을 하게 됐고, 알파피토프로테인이 2.3 정도. 결과 통보서는 주로 이제 이렇게 경한 지방간이고 간수 정상이고 이렇게 추가 검진 적절한 운동 이렇게 주로 하게 되고, 간암의 경우에는 주로 1cm 이상 고용 종계가 있고 세그멘트를 표시해주고, 그다음에 정량법의 알파피토프로테인 이제 수치를 나타내고, 그다음에 이제 간 초음파에서 고용 종계 알파피토프로테인 써주고 간암 의심 정밀 검사를 해서 정밀 검사를 요망한다, 이렇게 이제 간암 검진다 통보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는데 이렇게 똑같이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 병원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럼 HCC를 잠깐 살펴보면은 주로 이제 리스크 팩터가 있는 데서 하이퍼플라스틱 포사에 생겨서 DN, 노 그레이드 DN, 하이 그레이드 DN, 그다음에 DN 안에 웰 디퍼렌시에이티드 HCC가 노듈로 형태로 다시 이제 노듈인 노듈 나타나고, 전체적인 웰 디퍼렌시에이티드 HCC, 그 안에 또 이제 모드레이트 디퍼렌시에이티드 HCC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모드레이트 디퍼렌시에이티드 HCC로 변할 수 있죠. 이렇게 일련의 패턴을 갖춘 경우 있고, 또 디노보 헤파토 카시노제네시스로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HCC로 가는 이런 경우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유명한 헤파토 카시노제네시스 보면 RN, 노그레드 RN, HG, 하이그레드 RN, 얼리 프로그레스드 HCC죠. 그러면 언페어드 아트리가 굉장히 증가하는 것이 하나 특징이 되어 있고요. 초기에는 포탈 트랙트나 셀룰라 디퍼렌시에이션이 이쪽에 좋죠. 그다음에 셀 덴시티는 주로 이제 노듈의 셀 덴시티는 이제 HCC로 갈수록 올라가고, 인트라 노듈라 페티 체인지는 여기 올라가다가도 감소가 가능한 추세. 그다음 인트라 노듈라 아이언 어큐뮬레이션은 초기에 좀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말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립니다. 네, 잘 들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표도 유명한 표인데, 주로 보면은 포탈 트랙터가 이제 관찰된 이렇게 해서 노그레이드 DN일 때는 그대로 이제 관찰이 되죠. 그래서 이제 언페어드 이제 아테리가 자꾸 생기면서 하이그레이드, 언페어드 아테리가 굉장히 도미넌트 해주면서 LG 브랜체스 CCC 전체가 다 아테리 포탈 트랙터를 파괴하고 언페어드 아테리 위주로 생긴 모더레이트 브랜체스 CCC 알고 계시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로스 파인딩을 보면은 주로 이제 웰 디퍼런스 HCC는 베이글 노듈라하고, 그다음 모더레이트 브랜체스는 디스팅트한 노듈라 되겠고, 스트로마 인베이지는 점이 없다가 점점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아테리 스플라이는 아이소 하이포에서 주로 이제 하이포에 이게 아테리 스플레이가 올라가는
하이퍼가 되죠. 포탈 블레이드는 서플라이는 이제 떨어지게 절치면은 포탈 블레이드를 유지하다가 주로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없어지는 걸로 되고 여기까지는 풀이 많이 걷는데 early HCC, 이제 오버트 HCC가 되는 이제 이렇게 간의 암의 하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리제네이트 요즘을 잠깐 살펴보면은 주로 이제 localized proliferation hepatocyte고 주로 1에서 10mm 정도 멀티플하고 주로 이제 5mm 정도부터 디텍션이 되는 그런 것이 리제네이트 요즘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그 신원장님도 주로 슬라이드에 좀 몇 개 좀 넣는 사용을 했는데 스카티쉬에서 주로 이렇게 관찰되고 웰 디퍼런시에이트 라운드 디비전이 그로스하게 관찰되는 그런 것 패턴. 그다음 마이크로스코픽하게는 노멀 리버 파인 카이머가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멀티플하고 주로 1cm 이하고 로우하고는 아이소에코익 한 걸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디스플라스틱 노들에는 노들라인 하이퍼 헤파토사이트 프롤리페레이션이 관찰되면서 디스플라자가 포함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디스톨락한 관련치가 없는 거고 주로 아래보다는 좀 더 크고 에코제닉 노즐이 그럴 수도 있지만 헤파토사이트의 폐 글로벌이 있는 경우에는 에코제닉 관찰될 수 있고 뭐 RNDN과 GCC 감별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스 마이크로스코피로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로스하게는 어저스턴트 스티로팁 파렌카임과 약간 차이가 있는 노돌라한 리전이 관찰되고 마이크로스코픽은 로 그레이드, 하이 그레이드가 있죠. 로 그레이드는 주로 아키텍처럴 에티피아가 없는 코로날 셀 프롤리페레이션, 그 다음에 하이 그레이드는 아키텍처럴 에티피아가 가지는 코로나 하이 프롤리페레이션, 하지만 캔서에 만족하지는 못하고 주로 2cm 이하 정도고 에코는 정파는 다양하지만 로에서 하이가 좀 많고 왜냐하면 하이퍼베스큘라리티는 없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또 한 개는 이제 스몰 HCC라는 것이 있죠. 스몰 HCC 보면은 주에 이제 열리 HCC는 2cm 이하의 보분화의 경계가 불분명한 결절을 이제 얘기하고 그중에 이제 스몰 프로그레스트 HCC라는 것이 이제 2cm 이하이지만 경계가 분명하고 고혈관성이고 분화가 좀 더 안 좋아지는 것이 이제 스몰 프로그레스트 HCC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 HCC 중에서 얼리 HCC를 표현을 하고 프로그레스트 HCC를 용어가 있는데 팻 어큐뮬레이션은 있다가 사라지고 캡슐이 주로 없다가 뚜렷해지고 마진 인디스팅트에서 디스팅트 해주고 인필트레이트가 되고 아키텍처는 호모지니어스 헤테로지니어스에게 그 모자이크 패턴으로 변하고 아테리얼 플로는 하이포베스큘라에서 하이페르 베스큘라를 하고 포탈 플로는 하이포에서 프로그레스트 워시 아웃되는 안주 인베이션이 없다가 점점 생기는 것이 이제 얼리 CC에서 프로그레스트 HCC로 가능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정리하는 거 보면 옆표로 아까 다 말씀을 드린 건데 제네티노에서의 그로스 앤 마이크로, 디스플라스틱의 그로스 마이크로, 그다음 얼리 그로스 마이크로 이걸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아까 제가 다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찾아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HCC는 잘 아시겠지만 리버 마이너시 가장 브리콘 가장 흔하고 주로 이제 CAG나 LC에서 많다는 거, 그다음 바이러바타이티스나 메타볼릭 디지즈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포얼리 디파인드 마진이 관찰되고 레귤러한 인터널 에코를 관측하고 스몰한 튜머의 경우는 주로 에코가 떨어지죠. 하지만 사이가 크기에 따라서 아이소에코익 하이퍼 에코가 증가하는 경우, 또 어떤 경우는 HCC가 서라운딩 HCC 그 리버하고 감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뇌졸 모델들을 보면은 주로 초음파가 뭐 이렇게 책에 따라 좀 다르지만 센시티비티 60%, 스페시티가 굉장히 높은 걸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HCC 디텍션 초음파를 보면 서베이런스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센시티비티가 78%, 뭐 89%, 넌 서베이런 세팅에서는 73%, 93%, 뭐 이게 뭐좀 엑스퍼트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조금 실제 느낀 거 조금보다는 조금 많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요. 이런 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가나 분류는 17년에 가나 분류가 베이글 노둘라 이런 여러 가지 타입이 있다는 것은 이제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실제로 대한 가나마케 그 제너럴 이미지 보면은 이런 것들 넘버, 사이즈, 타이밍 노즐, 호텔 베인 인베이전인지 발레틱 베인인지 헤파틱 베인 인베이전, 메타스타식 이런 것들 제너럴 이미지를 촬영을 하게 되어 있고요. 간세포함의 파급은 여러 가지 인접 장기의 다이렉트 인베이전, 문맥 가지의 침수하면서 간내 전이, 그다음 간정맥 색전, 혈행성 전신전이, 그다음 림프관, 그다음 글리슨 캡슐을 닫고 복강을 파급, 간내 단관 침수 등 여러 가지 간내가 가능한 여러 방법으로 이제 침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그 가능하게 불리고 있지만 실제로 초음파를 보면은 이제
이겔 분류라고 해요. 이겔 분류가 많이 쓰여져 있죠. 노듈라, 매시브, 디퓨즈. 노듈라는 당연하지만 단독 혹은 다발성 결절로 크기가 다양하고 경계가 분명한 노듈라 타입. 매시브 타입은 종교가 한 간역 전부를 차지하거나 그 정도 크기, 경계가 분명치 않고 종종 간내 결절을 동반하는 경우. 그다음 디퓨즈는 다수의 자금 정서로 정관을 침수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거 세 가지 각 차례대로 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결정성 간암의 초음파 소견은 스몰은 주로 이제 하이포에코익 하죠. 그래서 이제 하다가 아이소에코익, 하이포에코익 얘기를 하고 오자이시즘이나 튜머가 생길 수 있고 페리페럴 할로가 주로 생기고 포스티를 에코에서 포스트 이네스모트나 나트럴 섀도우가 생길 수 있고 이 컴퍼니 이제 피처도 험프, 클러스터, 포탈 베이스 로보시스, 발레딜라테이션 이런 거 나서 주로 이제 발레딜라테이션은 CCC에 좀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죠? 간용화 초음파 기술할 것은 에코, 마진, 그다음 캡슐, 포스터 쿨링 인핸스먼트, 라테랄 섀도우, 모자이크 패턴이 있는지, 혈관 침륜, 당뇨관 침륜이 있는지 이제 기술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스몰 노듈라 패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온다고 주로 리얼리 나온다고 주로 이제 클리어 바이온더리에 이제 관찰되는 경우도 있고, 그 캡슐이 명백한 경우도 있고, 오비어스한 경우도 있고, 주로 이런 형태가 될 때는 이제 75% 모드 디퍼런시에이션, 20%에서 포탈 인베디죠. 그걸 보면 스몰 노듈라 하면서 인디시디 마진을 가져다가 파이브르 septum 등에서 스몰 노듈라 패턴을 관찰되고, 거기서 익스트라 튜몰라 그로스가 관찰되는 이렇게 관찰되고, 또 이제 컴플리언트 멀티 노듈라하게 한 이렇게 관찰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특징이 이제 되겠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하이포에코익 노듈이 이제 관찰된다는 것인데 주로 2cm 소관 세포와 나에서는 2cm 이상에서 후방 음영의 증가이 되어 있고 균질한 고용 암세포이기 때문에 저에코로 관찰됐죠. 균질하기 때문에 저에코로 노듈로 관찰되는 그런 게 특징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유명한 편인데 GCC 관찰돼서 주로 2cm 이상의 저에코 그 다음에 달머리 에코 넣고 종양 형태는 유연형이 되겠죠. 2에서 3cm 정도는 저에서 고에코 되고 달머리 에코가 있죠. 그 다음에 구형의 형태. 그 다음에 3에서 5cm는 모자이크 패턴, 달머리 에코가 있고 개상형의 형태. 그 다음 5cm 이상 불균열해지고 달머리 에코는 없어지죠. 이럴 때는 그럼 미만형의 형태가 돼서 이제 ACC 크기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초음파가 관찰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모자이시즘은 이제 암의 피막의 증식에 의한 낡은 피막의 암세포 암조직 내 잔존하고 암 결절 내 다른 문화 호와의 성장 속도를 가진 암 조직 간의 섬유대 생성을 하게 되고 다결절 융합감의 그 감의 주위 섬유대가 잔존하는 것이 모자이시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말고는 이제 싱글 노듈라가 있지만 이제 멀티 노듈라가 생길 수 있죠. 멀티 노듈라가 관찰될 수가 있고 멀티 노듈라 중에서 이제 저에코 중심에서 명백한 튜머가 관찰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고에코에 관찰돼서 저에코 고에코가 이제 혼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래서 멀티 노듈라 ITC로 관찰될 수 있다는 것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 페리페럴 할로 보면은 주로 보면 종양에 의해서 눌린 주위 이제 비간암 조직의 섬유성 응집이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성장 속도가 비교적 늦고 분화가 좋은 경우가 이제 많은 걸로 되어 있고 페리페럴 할로 관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테랄 섀도우가 있죠. 라테랄 섀도우는 주위 저에코 달무리가 있는 경우가 동반될 수 있고 피막 형성이 관계가 되고 크기가 커질수록 빈도가 이제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라테랄 생기는 경우는 이제 굴절에 의해서 엣지가 이제 섀도우가 생기는 것이 이제 하나 특징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험프 사인은 뭐죠? 험프 사인은 것은 이런 데서 이제 험프로 튀어나오는 걸 주로 얘기를 하고 되고요. 밖으로 튀어나오는 험프 사인이 되겠고요. 그래서 보면은 요거는 이제 유명한 편인데 압제가 생기는 이런 거는 이렇게 움빌리케이션은 주로 이트랙션 되는 컨트랙션 되는 것은 메타스타치나 콜란조카시노마, 험프 사인은 이제 ACC의 중요한 특징이 되겠죠. 그 다음에 헬만지오마는 이게 뭐 주로 한 말리는 튜머가 아니니까 마진 영향을 주지 않죠. 이런 것이 하나 요소 그림이 되겠고요. 도플러도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 HCC는 바스켓과 튜머의 피딩 베슬이 있는 경우 히만조마는 스팟 패턴, 메타스타시는 뒤튜어로 생기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고 그래서 이게 뭐 다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메타스타시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요 전을 찾아보니까 반 정도에서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고 이게 아주 도미넌트한 소견은 아닌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바스켓 패턴이 이제 있다는 것은 HCC의 바스켓 패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컬러 도플러와 파워 도플러 속인데 컬러 도플러는 다 도트에서 관찰되는 속이지만 파워 도플러를 이렇게 켜보면 투모의 피딩 베슬이 관찰되어서 이제 파워 도플러 혈관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파워 도플러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한데 볼 필요가 있고 파워 도플러를 한번 켜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포타미언스 롬보시스는 간의 혈전과 연결된 종류가 있거나 몸의 혈전 적정이 켜지는 경우, 그래서 포타미언스 롬보시스가 관찰되는 경우, 튜머가 관찰돼 HCC가 관찰되지 않지만 않을 때도 포타미언스 롬보시스가 있으면서 이제 HCC의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관종계의 총파 탄성을 이제 보면은 주로 이제 HCC하고 IHCC 봐서 IHCC가 굉장히 좀 더 탄성이 높게 되죠. HCC는 IHCC만큼 탄성이 높지 않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정례를 몇 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례를 이제 보여준 정례인데, 그래서 굉장히 전형적인 정례에서 사실 보여드리면 61세 남자분이시고 비형 간염이고 이제 그 웨비토 프로테인 1200 이상 되는 그런 속이 되겠죠. 그리고 보면은 모자이시즘에 이제 튜머 관찰이 되고요. 그다음 포탈벤스 롬보시스 관찰되는 그런 속이 되겠습니다. 동맥기 보면 아테를 이너스가 되고요. 지형계 워시아웃이 되는 전형적인 GCC, LC, 아사이티스가 있는 그런 속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저 동영상인데 다시 한번 보면은 HCC 모자이시즘이 있고요. 하이퍼에코의 림이 이제 관찰되고요. 험프 사인이 관찰되고 포탈 베이스로 모셔서 관찰되는 전형적인 HCC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몇번 보여드린 사진인데 굉장히 전형적인 사진이어서 HCC 모자이시즘이 있고 하이퍼에코의 림이 있고 험프 사인이 관찰되고 포탈 베이스로 모셔서 관찰되는 전형적인 HCC가 되겠습니다. HCC고요. 포탈 베이스로 모셔서가 관찰되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약간 관찰되는 소견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조영중앙 정보파 이것도 몇 번 보여드렸지만 동맥기, 문맥기로 관찰돼서 티피칼 동맥기 티피칼 아테리알 pH에서 이렇게 APHC 이렇게 얘기하고요. 문맥기는 레이트 마일드 워시아웃, 60초에 레이트 마일드 워시아웃인데 특징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일단 HC 여기 아테리알에서 관찰되고요. 지금 여기 지금 40초인데 60초 ES부터 해서 이제 레이트 마일드 워시아웃이 관찰되는 이제 그런 소견이 되겠죠. 관찰이 이제 잘 되고 있는 소견이고요. 이렇게 되고 지형계에서도 계속 이제 워시아웃은 계속 관찰되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지형계에서 계속 워시아웃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HCC의 포탈 베인스는 모시스, 그러면 CUS의 라이라즈 크라이테리아였지 않습니까? 1, 2, 3, 4, 5, 6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라는 것이 이제 데피니트한 HCC고 세 개 다가 노드 사이즈, 아테리얼 피네지 인베스먼트, 워시아웃이 다 관찰되는 그러니까 CUS 라이라즈 LR 5가 되면서 아주 전형적인 HCC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HTC 정례인데 박선 원장님 정례인데 52세 이제 정례고 HCC가 관찰되는 그런 소견이 되겠고요. HCC 관찰되는 그런 소견이고 그 3개월 후에 TAC하고 나서는 이제 TAC가 잘 되어서 이제 그 에코가 증가되는 데서 좀 컴팩트하게 치료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소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찰되는 소견이고요. 저희도 보면은 일단 이건 HCC에서 TAC한 정례고요. TAC 해가지고 지금 잘 돼 있죠. 디피오들이라든가 껍데기 잘 되어서 컴팩트하게 잘 되어 있는 HCC로 관찰되는 그런 소견이 되겠고 이쪽으로는요. 잘 관찰이 잘 되고 컴팩트하게 그 에코가 증가되어 있고 잘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그래서 그것뿐만이 다른 것들 관찰을 해서 UHCC가 관찰되는 그런 소견이어서 초음파에서 기존 HCC, TAC 되는 것도 관찰을 하고 또 UHCC가 생기는 것이 관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66세 남자분이시고 역시 이제 TAC를 저희가 이제 시행을 할 LCHCC고요. TAC를 시행을 하였고요. TAC 후에 이제 CT 사진이 되겠고요. TAC 하고 나서 비교적 튜머가 크기 때문에 좀 전체에 다가 좀 보기 어렵지만 그래서 꽤 TAC가 잘 되어서 TAC 효과를 굉장히 볼 수 있는 그런 초음파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어떤 환자냐면 동맥기 약간 연세가 되는 그런 패턴이고 뉴바이오시에서 HCC가 나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동맥기에서 약간 안쪽에 무슨 튜머가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네크로시스 헤모리지가 있는 약간 그런 소견이 되겠고요. 이 환자도 이제 TAC를 저희가 시행을 하였고요. TAC하고 나서 렘노드 튜머가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부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튜머가 있고요. 이게 이제 TAC가 하고 나서 사진이고요. 약간 여기에는 솔리드한 컴포넌트가 명백하게 있는 걸로 이제 관찰이 되죠. 이쪽으로요. 되고 이게 그래서 제가 조형증강 초음파를 해보면 임런트가 바이어블 튜머가 있는지 관찰해 봤을 때 조형증강 초음파를 보면 이렇게 인내스 되는 패턴이 있어서 저편에 이제 아직도 남아 있는 워낙 사이즈가 크고 하니까 임런트 튜머가 이제 관찰되는 그런 HCC 이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RFA 정도, 이것도 이전에 보여준 정도인데 69세 남자고 알코올릭 L씨고 환자분이시고 아티를 연석이 되고 지연기 워시아웃이 되는 HCC가 되겠죠. HCC라서 초음파에서 여기 관찰이 이제 되고요. 여기 관찰이 되고 RFA를 이제 저희가 이제 시행을 해야죠. 영상학과에서 제가 시행을 했는데 시행을 RFA 후에 GT는 RFA 잘 되었죠. 그래서 RFA 시행하고 나서 이제 영정화 초음파를 보면은 이제 바이오블 투머가 있다면 조용히 초음파에서 잘 되겠지만 이렇게 투머가 원래 잘 되면은 이렇게 뭐 조용히 되지 않게 이렇게 되어서 RFA 이제 효과를 보기 위해서도 그 조용정화 초음파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계산형인데 이제 보면 이전현 원장님 정리인데 이제 HCC가 이제 메시 HCC고 HCC인지 아닌지 좀 불뚜렷하죠. 그래서 포탈베이스 로보식스를 단서를 해서 이제 HCC를 찾는 그런 케이스가 되긴 같고요. CT를 찍어보면 휴지한 그 라이트로 메스고 명기가 불명확하고 포탈베이스 로보시스가 있어 생기는 이제 HCC의 포탈베이스 로보시스가 메시 HCC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고요. 저희도 보면 45세 남자고 알파비토 프로테인 굉장히 높은 환자분이시고요. 메시 HCC로 이제 메시 HCC 환자분이시고요. 이렇게 보면 아테리아 문맥기 지연기 이렇게 되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보면 이전에도 뭐 보면 CLD이고 이번에 라이트로비 거의 리플레이스한 휴지 메스고 관찰되는 그런 소견이 다 이렇게 되고 알파비토가 약간 1200 이상이었죠. 그래서 보면은 이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보면은 무슨 간질환 이런 건 할수 있겠지만 뚜렷한 메스가 명백하지는 않죠. 그 정보를 다시 보시면은 AC에 뭐 결절이 있는 관찰되는 그런 소견으로 계속 생각이 되어지는 명백하게 디스팅트 명백한 마진이 관찰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소견이 되어서 이거는 포탈베이스 로보시스 찾아보려고 했는데 혈관도 조금 관찰이 좀 다시 어려운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오래된 케이스인데 그래서 일단은 그 HCC 하이리스크 술을 계속 먹는 사람이고 또 보면 LC에 무슨 결절이 관찰되는 그런 소견 정도로 관찰되지만 실제로는 메시브 HCC 환자였다는 거에서 이런 것들을 해서 초음파의 이상 있으면 반드시 CT로 검사를 이제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인필트레이트 HCC라는 것도 하죠. 인필트레이트 HCC, 메시브 HCC가 비슷한 인필트레이트 HCC의 포탈베인 스럼보시스가 관찰되는 그런 소견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미만성 이제 간세포 보면 수많은 장 결절로서 장 전반에 걸쳐져 있는 형태이고 분명한 종괴의 형상 형탄 없이 저익구가 증가되어 있고 혹은 감소되어 조잡하게 보이고 강염의 자체로 진단한 오인되는 경우가 있어서 디퓨즈 타입의 HCC가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김영석 교수님 증례인데 디퓨즈 타입의 이제 클리어리티 마케되지 않는 뉴머러스 스몰 노듈러에서 HCC가 되는 관찰되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약간 흥미를 위해서 조금 더 추가를 해봤는데 간암과 감염이 이제 필요한 중요한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건 당연히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아까 이게 리버 서피스로 주로 이제 관찰해 보면 주로 HCC는 그러면은 이 험프 사인이 관찰되는 게 HCC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이전 발표한 적이 있는데 79세 남자분이시고 에피가스 PNG고 여기 보면은 HCC 험프 사인이나 HCC가 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보면은 험프 사인이 있고 관찰되고 중에 약간 메타스타시스, 인트라헤파틱 메타스타시스 어쨌든 약간 튜머가 있고 여기도 보면은 험프 사인이 관찰되고 페리페럴 할로는 조금 불확실합니다만은 이렇게 험프 사인은 이제 튜머로 관찰이 되고 있고 여기 보면은 험프 사인이 관찰되고 약간 모자이시즘 약간 비슷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이것들이. 그래서 조경증학 초음파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 아테리알 pH에 조금 이넨스가 이네스 되는 편이죠. 아테리알 페이지에 좀 이네스 되는 패턴이죠. 다 이네스 되지는 않지만 이네스가 되는 패턴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네스가 되는 패턴이었고요. 레이트 페이지에서도 약간 워시아웃 되는 그런 여기에서 되는 그런 패턴으로 좀 약간 관찰이 되죠. 이렇게 보면은 관찰이 되어서 그렇지만 지금 CT를 찍어보니까 아테리알 페이지 이네스에 별로 되지 않고 포탈 베이지에도 워시아웃 되지 않는 그런 속이 되었고 바이오시에서 아데노카르시노마가 나와서 IHCC고 주로 험프 사인 그다음에 모자이시처럼 보이지만 일단 언더라인 디스크 팩터가 없는 환자분이시고 그렇게 비해서 약 혼돈을 줄 수 있지만 항상 일률적인 패턴으로 HCC가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면 IHCC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충분한 리스크 팩터라든가 추가 이미지 CT라든가 필요하면 바이옵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개 더 말씀드리면 아까 독글로 패턴을 보면은 주로 HCC는 바스켓이고 튜머 베슬이 있었고 스팟은 헤만조마 이렇게 주로 얘기를 했죠. 이거 보면 시험 가능 환자입니다. 이거 시험 가능 뉴 베스를 내용을 하셨고요. 시험 가능 환자분이시고 리스크 팩터가 있죠. 이렇게 보면은 약간 이 보면 바스켓 패턴으로 약간 형태로 보이죠. 바스켓 패턴으로 관찰되어서 보면 HCC에 시험 가능이고 있고 바스켓 패턴으로 그렇게 나타나는가. 실제 자세히 보면 이렇게 튜머이 피딩 베슬처럼 약간 보이죠. 뭐 안쪽으로 들어가는지 겹치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바스켓 패턴은 거의 맞는 거죠. 그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패턴으로 생각되어져서 HCC인가 그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요건 초음파를 잘 보면은 다시 자세히 보면 하이펠 에코익 님이 있고요. 시어 웨이드 레스토그라피에서 F1이고 한자는 LC도 아니고 일단 CLG도 별로 있지 않는 그런 환자분이십니다. 일단 그런 환자분이시고 일단 CT 상에서도 보면은 동맥기 지연계에서도 워시아웃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베리페라하게 들어오는 거고요. 해만종으로 진단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뭐 리스크 팩터라든지 아니면 초음파 영상에서 한 개의 소견으로 환자를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추가 이미징 역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약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2017년도에 이제 가나마케 이제 이런 분류가 있지만 실제로 HCC의 크기에 따라서는 주로 이제 그 노듈라 타입이 많으니까 노듈라 타입을 위주로 말씀드리면은 다양한 크기에 따라서 다양한 패턴으로 관찰되어질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HCC 그 마지막에서는 이제 모자이식의 형태, 간내 결절인데 모자이식의 특징적이고요. 그 다음 하이퍼에코의 칼로가 25에서 70%, 나트랄 섀도우가 관찰되는 경우, 그 다음 후방 운행량이 44에서 80%, 포탈 베이스 롬보시 30에서 60% 관찰되고, 중량내 약간 혈관 불토 바구니 형태, 중량내 그 혈관형들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이 각각을 따져볼 수 있지만 또 이걸 조합을 해보면은 HCC의 그 진단율을 높일 수 있는 걸로 이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코멘트 하겠습니다. 아까 그 포탈베인 스롬보시스, 말리간트 스롬보시스 할 때 문맥 직경이 커지는 게 전부 다 커지는 게 아니고 그 메스가 있는 스롬바이가 있는 그 부위 직경이 다른 데보다 직경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그 뭐냐면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아까 전에 잠깐 조금 이해를 못했는 거는 라테럴 섀도우가 아까 그 그림을 조금 제가 제가 질문하는 좀 그렇긴 한데 요걸 조금 제가 이해를 조금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그거는 더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시는데 저는 뭐 여기 신경을 크게 많이 안 쓰는 편이라서. 혹시 김일봉 원장님 코멘트 가능하시면 예. 부탁드립니다. 예, 라테랄 섀도우는 요 초음파 빔이 이제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벨로시티가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가면 요건 주로 물이죠. 시스트가 되면 요 초음파 빔이 안으로 이제 굴절하게 되는 거죠. 속도가 빠른 데서 느린데 또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면 바깥쪽으로 굴절합니다. 그러면 요 라테랄 섀도우가 나오려면 전제 조건이 요 표면이 아주 스무스해야 됩니다. 이래야 라테랄 섀도우가 나오죠. 만약에 이 암이 이렇게 주위에 여기에 침륜이 되거나 표면이 러프해지면 라테랄 섀도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절에서 HCC도 결절에서 바깥에 노즐이 있고 그 바깥에 이 침륜하는 그런 형태에서는 라테랄 섀도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초음파 빔의 굴절입니다. 속도에 따른 굴절이죠.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럼 왼쪽 이거는 주로 시스템 안쪽으로 굴절하고 HCC는 그래도 이게 마진이 명백하면 바깥쪽으로 굴절한다. 그렇죠. 바깥쪽으로 굴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네. 그러니까 HPC 환자 TAC 후에 그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그 TAC를 하고 나면은 아마 이제 TAC 직후와 또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괴사가 일어나고 또는 뭐 임파까지는 안 오더라도 괴사가 일어나면은 그 시간대에 따라서 보이는 소견이 조금 달라지지는 않는지 그거 하고요. 두 번째로는 혹시 이제 헤파틱 아테리를 말 그대로 엠볼리제이션을 했기 때문에 CUS를 할 때도
혹시 TAC 이전과 TAC 이후에 있어서 우리가 그 블러드 서플라이가 우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anterior 페이지에 APH가 나타나고 레이트 페이지에서 레이트 마일드 그 워시아웃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TAC 전과 후가 그 큰 차이가 없는지 아니면은 뭐 좀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뭐 아주 뭐 그렇게 한자를 앞으로 계속 팔로우를 해본 적은 없어서 그렇고요. 일단은 뭐 TAC 잘 되면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컴팩트하게 그게 있어야지 좀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아주 큰 거는 사실은 그게 초음파로서 뭐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좀 작은 형태에서 TAC가 잘 돼 있으면은 계속 TAC 그게 이렇게 에코가 증가되어 있는 게 남아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이 되고 큰 것들은 제가 해보니까 평가하기가 상당히 좀 뭐 하고 나서 그걸 어떻게 그 초음파로 이렇게 계속 그 에코가 증가되어 있고 잘돼 컴팩트가 잘 들어 있으면은 잘 되어 있고 뭐 아니면은 뭐 빠져나가면은 됐다 이렇게 판가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작으면은 계속 남아 있고 에코가 증가되어 있어야지 그게 좀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렘넌트 노듈 여부를 보시려고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TAC 후에 초음파를 하는 거는 주로 렘넌트 노듈을 보기 위한 목적인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드렸던 게 이제 CUS를 TAC 후에 할 때 그 TAC 전과 혹시나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랩런트 당연히 보기에서 이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튜머는 제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CUS를 네. 할 때 저기 TAC 전과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헤파틱 아테리를 엠볼리제이션 했기 때문에 그 TAC 전과 조금 차이가 나지는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도 물어볼 게 아니 그건 있었습니다. 뭐 일단 그 랩런트가 있으면은 그 조용 증가이 되겠죠. 예, 랩런트 그런 차이보다는 랩런트가 뭐 있다면은 그 어떤 네크로시스 이런 게 아니라 랩런트가 있다면은 그 조용 증가이 뭐 주로 되는 것이고 그 랩런트 없다면은 이게 컴팩트가 들어있다면은 그게 뭐 적용되지 않고 뭐 그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여주신 정리에 뭐 조그만 그 완전히 다 된 거는 정정을 해도 별로 그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그렇죠. 같이 보이던데 예. 바이블 튜브가 있는 건 아끼고 좀 큰 거 했을 때 바이블 네. 튜브 있었던 거는 뒤에 조정을 해도 보면은 예, 있죠, 그죠? 뚫린 거 말고 거기에 튜브가 남아있는 게 보였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이를 물으신 거 아닌가 네, 모르겠네요.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예. 뭐 그런 말 맞습니다. 그런 소견입니다. 아까 제가 발표했는데 큰 튜머는 실제로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네, 또 다른 분 질문 계십니까? 네, 김대진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